IT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일상 속에서 메타버스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쇼핑, 공연, 대학 강연 등 사회 전반 분야에서 메타버스 속 가상현실은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고, 여기에 시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효과까지 정교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장비들의 기술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감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시뮬레이션 효과는 더 큰 몰입감을 주고, 이를 통해 가상현실 속의 체험이 실제 현실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상을 향해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풍요와 번영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만,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긴 마음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 현실의 또 다른 굴레를 만들고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곧 정서적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면에 잠재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원하는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실제보다 실제 같은 가상현실 속의 메타버스처럼 초실감형 체험을 통해 현재의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마음의 지도를 설계합니다. 이제 40대에 접어든 직장인 여자분이 상담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여러 번 고배를 마셨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작은 직장에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30대 초중반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직장에서 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문제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잦은 이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가장 오래 버텨본 것이 고작 1년 정도였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뭐가 부족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고,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닌데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심 대선사께 상담하시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사실 왕따를 당한다고 하시면서 함께 잘 지내고 싶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간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도 안 대고 말도 안 걸고 먼저 가까이 다가가면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거나 아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 자기 처지가 너무 한탄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수련을 지도하시면서 마음챙김 명상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상황을 호흡과 함께 자세히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몸과 마음의 관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의 알아차림과 마음의 알아차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체력적인 강건함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고요한 호흡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알아차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보통 아침마다 30분 정도 몸운동과 명상을 병행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주심 대선사께 직접 수련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좌선 자세를 잡고 아주 잠깐 호흡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매우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에 강하게 맴돌아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주변을 둘러보니 향수를 뿌릴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떠올려 보니 처음 들어간 회사의 직장 동료가 즐겨 뿌리던 향수였습니다. 우주심 대선사께 말씀드리니 명상 중 몰입이 잘 일어날 때 체험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일부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수록 당시 느꼈던 몸의 감각도 생생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치 TV를 보듯이 그때의 감정에 몰입은 되지만 휘둘리지는 않으면서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제3자의 입장이 되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수련을 지속해 나가다 보니 어느 날 가슴 한가운데 답답하게 꽉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더 깊이 내관하다 보니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진동으로 몸 전체가 흔들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련 후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수련복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몸과 마음이 종이장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처럼 깊은 잠에 들어 꿈을 꾸었는데 우주 한복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대한 가속기계 같은 것이 고장나면서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들이 빛의 입자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거슬러 돌아와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들,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을 과거의 시간 속에서 정정하고 다시 빛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문득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인연들이 과거에 스스로 만든 어떤 매듭을 풀어내고자 하는 신호라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종류의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우주심 대선사께 여쭤보니 마음의 직관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순간 인간의 무의식이 우주로 나아가는 꿈으로 종종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곰곰이 되돌아보니 무의식적으로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인 직장 동료, 좀 더 좋은 학벌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여 작은 실수에도 꼬투리를 잡거나 험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학벌이 낮거나 새로 들어온 사람을 깔보는 태도로 대한 적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늦게 취직한 만큼 그 자격지심에 더 돋보이고 싶어서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알아차림하고 나니 직장에 가서도 더 이상 차갑게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예전처럼 악착같이 인정받아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 자체에서 오는 깊은 희열 같은 것이 느껴졌고 이따금씩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같은 차크라 빛깔과 별빛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수련을 몇 시간씩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마치 온 세상을 품은 듯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건강도 한층 좋아지셨고 표정이며 얼굴빛도 몰라보게 무척 밝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미나 자리에서 자신이 그동안 기획해온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큰 회사의 대표가 그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방향과 잘 맞는 것 같다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직을 하고 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뜻이 잘 맞고 훨씬 마음 편하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직장이었습니다. 우주심 대선사께 찾아와 삼배를 드리며 대선사님 덕택에 늘 꿈만 꾸곤 했던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깊이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은 모두 과거 내 마음이 지어놓은 업장에 따라 이뤄진 인연의 결과인 만큼
항상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주변의 인연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 공덕으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의 힘을 믿고 꾸준히 수련해 오신 그간의 공덕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도 당부하셨습니다. 이름과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이름을 숭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소홀하게 다룬다. 몸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재물을 탐하면 반드시 그 몸을 가볍게 여긴다. 그런 까닭에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소비하게 되고 재물을 많이 감추어두면 반드시 많이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장구할 것이다. 내 몸 우주몸, 우주몸 내 몸, 내 마음 우주마음, 우주마음 내 마음,